그런데 이런 재판에서의 기록과 메모를 변호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건도 결국 승소하였고 마찬가지로 판결 이후에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찬승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서 재판에 출석하면 판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상대방은 뭐라고 주장했는지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재판에서의 기록과 메모를 변호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재판부도, 즉 판사님도 기록을 하시는데 그걸 변론조서라고 합니다. 변론조서는 재판 때마다 작성됩니다. 변론조서에 기록되는 내용은 단순히 무슨 사건인지, 출석한 당사자와 변호사가 누구인지, 재판한 날짜와 장소 등도 기재가 되지만 소송의 원고와 피고가 서로 어떤 주장을 펼쳤는지도 기재합니다. 변론조서는 민사소송법 제158조에 따라 그 기재 내용 자체에 증명력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변론의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강한 증명력을 갖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서 판사님이 어떤 내용을 변론조서에 기재한다면 그 내용이 조서에 남아 그 자체로 증명력을 갖게 되므로 어떤 내용이 기재되는 것인지 당사자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특정한 주장 내용을 변론조서에 남기도록 판사님이 명령하거나 상대방이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야말로 변론조서에 기재될 내용이 무엇인지, 혹시 불리하게 작용될 요소는 아닌지 빠르게 판단해서 의견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특히 재판 중에 판사님이 사실관계에 관해서 당사자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내용이 기존에 제출한 준비서면이나 증거에서 명확하게 알 수 없었던 부분이라면 거의 대부분 변론조서에 남기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판사님께 변론조서에 기재해줄 것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에서 상대방이 여러 가지 주장을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는 새에 오히려 우리 쪽에 유리한 내용까지 말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 변호사조차도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내용을 변론조서에 남기도록 해서 상대방이 번복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실제로 수행했던 관리단 분쟁 사건에서도 두 가지 그런 경우가 있었고 결국 승소 결과를 얻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집합건물의 분양자, 즉 시행사가 임의로 관리인을 지정했고 입주민들은 그 관리인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어서 소송을 하게 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상대방은 여러 가지 주장을 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시행사가 부탁해서 관리인을 맡게 되었다는 말을 스스로 하게 되었고 저는 즉시 판사님께 변론조서에 기재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승소 결정을 받게 되었고 그 이후에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주요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저희 의뢰인 쪽에서 적법한 관리단 집회 결의를 통해 관리인을 선임했음을 인정받아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재판에서 상대방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이 입주민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았어도 위임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판사님께서 우리 쪽에 의결권 행사 방식을 물으셨고 저는 위임장을 관리단 집회에서 제시하고 집계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 사건도 결국 승소하였고 마찬가지로 판결 이후에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일반인인 의뢰인들의 소송 대리인으로서 그리고 법률 전문가로서 의뢰인의 소송 결과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게 될 부분이라면 신중하고 꼼꼼하게 대응해야만 합니다. 또한 빠른 상황 판단으로 즉각적으로 유불리함을 따져서 법정에서 변론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능력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비추로의 이찬승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